3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그때 우리 교실마다 방송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좀 부고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박정희 죽었다 해서 우리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박수 막 치고 막 좋아했어요. 사람 죽었다는데. 아까 언니가 또 건설업계에서도 일했다고 했는데 그럼 북한의 건설업도 일해보고 대한민국에서도 건설업 일해봤나요? 여기로 말하면 고등학교지. 그 다음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5월 16일 건설사업소에 배치돼가지고 아이고. 무조건 무리 배치예요. 배치돼가지고 거기서 한 3, 4년 일하다가 또 방직 공장에 가서 또 뭐 실을 뽑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 또 결혼을 했고 아이고. 그런 그러면 18살 나이에 이 손에다가 망치를 쥐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갑도 못 끼고, 그쵸? 그냥 노동부라고 준다는 게 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자취를 만들어가지고 깼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나이 많든 상관없어요. 일단 모든 건 다 도급제. 여기로 말하면 한당당이지. 먼저 어떤 걸 지은 거예요? 전국에 다 5월 16일이라는 건설사업소가 있는데 김일성의 와이프 김정숙이 그 명칭을 건 사범대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기숙사를 지었어요. 그 환경이 어땠나요? 그 환경이란 게 여러 가지예요. 북한은 다 사람이 모여서 기계가 하는 일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때 저는 잠깐 기중기 운전을 하다가 조금 미리 나라를 하면 우리가 그때 기중기 운전 2명 교대제를 했는데 한 명이 운전을 하고 한 명은 또 브로커로 이제 등짐을 져 나가요. 근데 이제 계단이 아니고 다 이렇게 판자로 임시를 해놓은 건데 그 판자가 막 흔들흔들하니까 판자를 딛고 사정까지 해요. 안 그러면 독재를 했으니까 할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넉장, 여자들은 석장 쥐고 떼요. 그것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후에는 또 뭐 미장반에서 또 미장을 했는데 야 여기 미장은 미장도 아니에요. 제가 이 건설 그 업체가 저도 일해봤는데 일해봤어요? 일해봤는데 여기는 그냥 일단은 모든 게 다 이게 벽체가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빤빤하고 우리 북한은 다 브로커로 쌓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나고 기술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발판 놓고 올라가서 하는데 이제 그 천정 미장 막 돌도 있고 하여튼 삐죽삐죽해 그거 다 우리가 망치를 까가지고 초벌 미장을 해가지고 초벌 미장하고 또 완성 미장을 하는데 그냥 뭐에 다 막 못탈이 떨어지고 그 어린 나이에. 또 실내에서 하면 괜찮은데 이제 밖에 나갔더니 비행기 발판 타고 비행기 발판이 뭐냐면 이런 철 사가지고 이렇게 발판을 만드는데 거기다 이제 판자를 넣고 한 사람은 이 집안에서 모타를 이렇게 던지면 우린 그것을 받아가지고 미장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선 첫째 모든 게 안전모부터 시작해서 이 안전띠까지 다 여기는 얼마나 다 내주는데 우리 북한은 안전모도 없고 그냥 이제 안전띠랑이 그냥 밧줄 하나를 대충 그냥 묶어요. 그게 그냥 형식이지. 그냥 그런 죽지 그 밧줄에 그 의지에서 뭐 안전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안전띠도 없고 안전모도 없고 근데 밧줄 하나 그냥 좀 형식성을 했다고 했는데 막 사고 난 경우도 많았겠네요.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보상이라든가 그거에서 불만을 뭐 제기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없어. 야, 우리가 그 살림집 건설할 때 이제 그때 제대원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은 취직에서 떨어졌어. 아이고야.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했지. 직장에서 몇 번 면회를 갈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은 1도 없지. 대한민국 같은 난리가 나지. 그 돈이 사람 목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받으면 심리적으로 조금 정도라도 뭐 위안이라도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다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하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북한에 정말 볼만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정말 북한 사람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 그때 나이 아이들을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냥 애기 하잖아요. 아니 18살은 무슨 자기들 밥도 우리서 뭐 불을 떼고 해요. 그냥 다 전기밥솥이 하는데 그것도 못한다 하니까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밥솥이 하는 밥을 왜 못하냐고. 우리는 그 나이에 뭐 간단한 반찬 같은 거 다 하고 어딘가나 이런 다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애기 하니까 공주예요, 공주. 그러면 임금은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뭐 건설할 때 임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뭐 혜택 같은 거라든가 없어요. 없고 그 사범대학 건설을 한다고 중경몰 주는가 동복은 안 벌어줬어요. 겨울 동복. 겨울에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특히 나 지금도 이 기억이 제일 남는 게 뭐냐면 그 야간 작업을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땅속 깊이 물을 딴데 우물주위 다 얼었어. 그래도 그게 까끌어 없어서 물을 푸는데 앞지락이 다 젖지. 다 젖고 새벽 11시, 12시까지 그 일을 빨리 끌려면 야간 작업을 해요. 그때 주는 보상이 뭔가 2인 1조가 돼서 그 해산 공장에서 받은 사탕 500g짜리 하나 줘.
그럼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500g 우리들에서 받아가지고 그 반씩 갈라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면 그 식구들 주는 재미. 그 다음에 월급이라는 거는, 월급 쪽지는 나오는데, 그냥 계속 마이너스라. 아, 응? 뭐, 무슨 비를 잘라, 사료청비, 그 다음에 철도 지원, 이민부대 지원, 누기 똥수 결혼식 부서, 상가 부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00 하면 집에서 500을 가져다 바치네, 야. 직장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월급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월급 없어도 나가 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 그렇죠. 그 젊은 시절은 다 국가에다 공짜 일을 했지. 대가는 일도 없고, 하루 안 나가면 또 데리러 오고, 무조건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달린데라는 거 보내고, 강제노동 보내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북한 같은 나라는 없다고 혜택이 생각해. 전혀 없어요. 없지. 혜택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그때는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불만 없이 나가 이랬지. 이제 한번 여단 쪽으로 미사경기라는데 돼지 한 마리 불러놓고 해요. 어머나. 나눠 먹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거기 한 5, 60명 되겠지. 5, 60명에 한 마리 일단 돼지 한 준다. 마리 걸고 하는데 이제 막 전투를 벌리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겼어 하면 한 마리가 우리 직장에 오는데 그 돼지 이제 와서 우리가 먹는 건 그냥 한 끼라 국그릇에 정말 내 손가락 한 메디 같은 이런 돼지고기가 한 서너 개 있어. 응. 그럼 이제 불만이 많지. 그러면 이 한 마리 딱 어디 가는가 하면 이제 직장장이 돼지 머리를 가줄까? 비서가 한쪽 다리를 가줄까? hon계원이 뭐 한쪽 다리를 가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그 고기 꼬투리, 맹물 같은 거기에 이제 둥둥 뜬데 그걸 먹겠다 두께 사겨 먹으면 미장이래. 가슴 아프다. 야, 그 어린 그렇죠. 청년들이 세상에 그 요만한 걸 먹겠다고 그냥 그렇지. 정말 둥둥 떠있는 그냥 국물을 마시겠다고. 한 끼. 야, 특히 노동자 또 착취하는 계층이 또 있고 또 그 계층 위에는 누구 있겠어요? 바로 저 기부자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불만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맨 위에 노동자 위에는 계층을 그렇지. 불만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냥 우린 노예는 했죠. 북한이 하도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럴 기회가 생겼다면 뭐야?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다 뜯어가고. 그러게 우리는 그때 그런 국을 공부를 하니까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간 무리를 하지. 근데 그거라도 넉넉하게 먹었으면 좋았다. 그냥 진짜. 한 끼지.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모든 회사가 다 점심밥을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뭐 변또지. 도시락이지. 변또에 변또를 싸요. 이 뚜껑이 변또 두께가 있다면 밥을 그 배를 사가서까지 뚜껑이 안 덮일 정도로 일이 하도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밥을 다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겠어. 일이 하도 강도가 세니까 이거가 그냥 다 식당이라 뭐나 그래 이것을 왜 밥을 주냐가 처음 그랬어. 아니 직장한테 자기들은 왜 밥을 주냐고. 학교, 회사, 건설업체 다 밥을 주는 기라.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게 그냥 점심시간이 되면은 다 자기 집가 밥을 먹고 다시 직장을 일하는데 여기는 다 식당이 있어. 그래 이해가 안 됐어. 알고 보니까 여기서는 다 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밥을 주더라고요. 야, 처음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감탄했어요. 내일을 하는데 왜 회사에서 밥을 주지?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사실 내일도 아니지. 월급도 안 주는 내일. 북한에서는 월급도 못 받고 혜택도 없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야 돼. 밥은 내가 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내일을 하면서 내 월급 받는데 이게 혜택이고 이게 또 복지가 있는 거라. 잔업을 하면 간식도 주더라고. 간식. 또 그 다른 수당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한국 와서 그냥 모험이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돈이 많다면 무조건 잔업을 하겠다. 내가 손들어서 잔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맞아. 그러면 아까 건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3년을 지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완공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제 완공하고 준공식 할 때 그 배는 다 간부들이 받아요. 일은 노동자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진짜 보수도 없는 그냥 공짜 일. 야, 그래도 그때는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살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니까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와 보니까 안단 말이야. 그렇죠. 불쌍하지. 불쌍하지. 그러면 방직공단이 그 건설업도 했는데 왜 탈북하신 거죠? 결심한 계기는 제가 이제 방직공사 해결하지 신랑 만나서 신랑도 뭐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 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일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만 식당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다시 북한에 온다고
엄마 몰래 가만히 넘어갔지. 이제 중국에 넘어가 보니까 우리가 속혀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이고야. 중국 가서 엄청 울기도 다시 북한 가겠다 엄청 울기도 울었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에 갈 수 없다는 건 중국 가서 알았고 그때 그 탈북할 때도 우리 그 3명이 이제 넘어왔는데 그 브로커가 이게 달걀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돌돌 굴러서 가라고. 그래 그때 사문다가 하나 먹고 아침 새벽 다시 됐는데 막 깨우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안 샀는데 그 전날에 먹은 계란이 잘못됐는지 그냥 설사를 맹물로 그냥 쫙 싸는 아이고야. 계란. 예. 그 판자짬을 보니까 배수가 다 판자니까 판자짬을 보니까 지금 경비대가 지금 새벽 무서고 지금 교대하러 들어가는 이제 그 부르고 빨리 나오라 이제 나가서 밖에서 놓고 뛰라. 그래 그냥 밖에서 그냥 놓고 빡 뛰는데 내가 이 마지막 뛰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 여자 3명에다가 그 부르고 남자까지 4명이서 지금 팔을 이렇게 겼고 올라가서 압록강 가져가는데 지금 경비대는 우리를 보고 총을 팍 쏘는데 지금 막 지나가. 땅땅 소리 나지. 근데 그냥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없이 그냥 동을 건너갔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총알을 쐈나? 있었지. 있었어요. 저는 정확히 못하지. 근데 우리 옆에 막 총알을 막 지나가는 게 다 보이지. 그래, 그때 완전 영화다, 영화. 영화지, 그래. 그래서 막 죽기 살고 무조건 이걸 넘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막 넘어갔지. 뭐 중국 농사 짓는 건 오르막인데 거기 넘어가서 북한 땅을 쳐보니까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예? 거기서 몇 년 사셨죠? 거기서 한 4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북한은 아이가 북한에 딸내미 하나 두고 몇 살 때였어요? 7살 때 두고 왔어.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한테 그냥 장사를 간다고 그냥 맡긴데 딸을 7살에 두고 갔는데 18살에 제가 딸을 찾아가서 11년 만에? 11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게. 진짜 대한민국 와서 정말 힘들 때도 막 어딘데 막 자살할 생각까지 했어. 근데 이제 북한의 딸이 엄마를 기다린다는 그 생각 하나로 또 일어나서 일하고 그 딸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도착했는데 막 그냥 꿈같이 샌들 수고했다고 악수를 하는데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들 손 집으니까 애기 손 같아요. 보들보들한 게. 나 그래서 저는